실학자 홍만선이 기록한 기상천외한 건강관리법. 나이가 들면서 흰머리가 늘어 감추려고 매번 염색을 하는 것은 꽤 고역인데, 조선시대 사람들은 염색하는 대신 빗질을 자주 했고, 하루 1000번씩 빗질을 하면 머리털이 휘어지지 않고 두피도 건강해졌습니다. 고환은 차게 해야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조선시대 사람들은 따뜻하게 해야 유익하다고 여겨 두 손으로 고환을 감싼 뒤 호흡을 천천히 1000번까지 쉬면 고환 속 액체가 허리로 흘러들어가 체력을 강하게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슬람교인들의 경우 고환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유일한 보양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조선 숙종 때의 실학자인 홍만선의 살림경제에 소개된 건강관리법입니다. 이 책은 농림축작업은 물론 주택, 건강, 의료, 취미, 흉년 대비 등 농촌 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총망라된 농가경제 백과사전으로 모두 4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대 농업기술 수준과 함께 농가 생활의 모습, 민속 등 생활상을 살필 수 있는 귀중한 문헌이며, 당시의 실학 사상을 엿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농업사 연구, 생물학사, 의학사, 약학사 연구에도 참고가 됩니다. 살림경제는 모든 병은 음식에서 나오며, 음식은 한평생 부족하게 먹어야 건강하게 산다고 해서 오늘날 건강법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한편 섭생에서는 다양한 건강법이 제시됩니다. 그 내용들은 오늘날 그대로 따라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데, 모든 병은 음식에서 말미암아 음식은 잘게 씹어서 조금씩 삼켜야 하며, 급하게 먹으며 쾌락만 일삼으면 내장의 찌꺼기만 채워질 뿐이라고 했습니다. 한평생 늘 부족하다는 마음이 들도록 밥만 먹어야 한다고 했는데, 일본 사람들이 꼭 8분이라고 한 것과 비슷하며, 갈증이 난다고 물을 급하게 마시면 신경통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밥을 먹은 뒤에 바로 눕거나 종일 가만히 앉아 있으면 기혈을 막아 수명을 줄이며, 항상 손으로 배를 수백 번 문지르고 고개를 뒤로 젖혀 기운을 수백 번 내뿜으며 느릿느릿 수백 보를 걸어 음식을 소화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뜨거운 것을 먹으면 뼈가 손상되고, 찬 것을 먹으면 폐가 손상되기에 음식은 어느 철이나 항상 따뜻해야 하고, 여름에는 소화가 더디기 때문에 음식물을 적게 먹고 날 것과 찬 것을 멀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맵고 짜고 달고 시고 쓴맛인 오미가 강한 음식과 구운 음식은 비장, 간, 폐 등 장기를 망치며, 메밀과 돼지고기를 같이 먹으면 머리털이 빠지며, 쇠고기와 돼지고기니 막걸리를 동시에 섭취하면 촌충이 생깁니다. 감이나 배와 게를 함께 먹지 말아야 하고, 개고기는 마늘과 함께 먹으면 해롭다고 책은 권고하며, 고기 중에서는 사슴고기를 최고로 친다. 사슴은 신령한 풀을 먹어 다른 육류와는 다르다고 기술했습니다. 사슴고기를 요리하는 방법은 구이와 곰탕, 국, 호 등 보통 육류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사슴은 혀와 꼬리를 곰탕 재료로 활용했고, 꼬리의 경우는 절임용으로도 썼습니다. 칼로 꼬리의 털을 깎아내고 뼈를 발라낸 뒤 그 속에 소금을 넣어 막대기에 끼워 바람에 말리면 되고, 고기라면 개고기가 빠질 리 없어 개고기는 누런 것이 우리 몸을 보호하며 검은 것은 누런 개에 못 미친다고 합니다. 책에서는 호견이라는 독특한 요리법을 소개하는데, 개 한 마리를 잡아 깨끗이 씻어 뼈를 발라내고 소금, 술, 식초, 양념을 적당히 쳐 고루 섞은 뒤 박과의 식물인 동화 속에 넣습니다. 김이 새지 않게 동화를 잘 밀봉해 결을 태운 불 속에 하루를 재우면 된다고 설명하고 있고, 술은 적게만 마신다면 살결을 윤택하게 하고 혈기를 소통시키지만, 너무 많이 마셨다고 느껴지면 오히려 토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술을 마신 뒤 냉수나 냉차를 마시면 신장에 냉독이 들어가 좋지 않다고 하며, 건강하게 살려면 건강한 성생활도 중요해 책은 성행위를 할 때의 금기사항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추울 때, 더울 때, 배부를 때, 취했을 때, 노했을 때, 두려울 때, 피곤할 때, 소변이 마려울 때, 목욕 직후, 생리 중일 때, 애정이 없을 때, 억지로 성행위를 하면 만병의 근원이 된다고 지적합니다. 또 나이가 많거나 오랜 질병이 있거나, 입술은 얇지만 코는 크거나, 이가 엉성하고 머리털이 노랗거나 음모가 억세거나 살갗이 거칠거나 성품이 사나운 사람은 성행위가 건강을 해친다고 했습니다. 세 권인 구구편은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묘책이 나오는데, 목매어 죽은 사람은 숨이 넘어갔어도 아랫배가 따뜻하면 살릴 수 있어 달게 볕을 찔러 피를 내 입안에 떨어뜨리면 즉시 정신을 차린다고 합니다. 이때 남자는 앙탁, 여자는 수탉을 사용해야 하며, 익사한 사람도 살릴 수 있는데, 소 한 마리를 끌어다 죽은 사람을 가루로 배가 소이 등에 닿도록 엎어 씻고 소를 서서히 몰고 가면 물이 나와서 깨어난다고 합니다. 살면서 이런 일도 생길까 싶지만, 눈알이 튀어나왔을 때나 고환이 터졌을 때, 창자가 밖으로 나왔을 때의 대처법도 이 책은 친절하게 전해줍니다. 어떤 사람이 말에서 떨어지면서 고환이 찢겨 알맹이가 빠져나왔고, 고환은 끊어지지 않았지만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는데 고환을 천천히 넣고 거미의 일종인 낙거미를 짓이겨 상처에 붙여주자 이전과 같아졌다고 합니다. 소에게 바쳐 창자가 나왔다면 참기름으로 장을 씻어 손으로 밀어넣은 다음 뽕나무 뿌리를 말린 껍질인 상백피를 뾰족하게 해 백가죽을 봉합하고 상처 위에 혈갈 가루나 또는 백초상 가루를 뿌려줍니다. 눈알이 빠졌을 때는 신경이 끊어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눈꺼풀 안에 집어넣고 생지형을 찧어 눈 주위에 두껍게 붙여줘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흉년 등으로 기근이 다반사였는데 흉년을 대비하는 구황편에서는 기근을 면하는 방안으로 굶주림을 면할 수 있으면서도 속에도 편한 것이 솔잎이라고 합니다. 솔잎과 콩을 10대 1 비율로 섞어 말린 뒤 가루로 만들어 쌀가루를 약간 혼합해 죽을 수면 시장기를 면할 수 있으며 맛도 감미롭다고 하며 내권 자팡편에서는 다양한 삶의 지혜를 공개합니다. 외적이나 도적을 만났을 때 동반한 갓난아기가 울게 되면 큰 곤경에 처하는데 실제 전란 때 적에게 발각되지 않으려고 우는 아기를 길가에 버리는 슬픈 일이 빈번했다고 합니다. 최근 동의보감을 인용해 감초 달인 물이나 꿀물에 적신 솜뭉치를 아기의 입안에 넣고 동염해 주면 된다고 했는데 아이가 단맛을 빨아 소리를 내지 않으며 솜뭉치는 부드러워 아이의 입을 상하게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호랑이가 민가까지 내려와 어린아이나 개를 물어 달아나기 일쑤였는데 이 책은 호환을 피하는 방법을 소개하면서 산속을 걸어갈 땐 떠들지 말고 조용히 해야 호랑이에게 화를 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산속에서 호환을 피하는 방법으로 홍만선은 밤에 길을 갈 때에는 무섭다고 노래를 하거나 크게 소리를 지르지 말아야 한다고 했는데 호랑이는 밤에 사람의 노래소리를 들으면 쫓아와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노비는 큰 재산이라 노비가 도망가면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었다 보니 사람들은 노비가 도망가지 않도록 주술적인 방법에 매달렸습니다. 이 책은 물류상 감지에 도망한 노비의 옷을 가져다가 우물 속에 늘어뜨리면 노비가 저절로 돌아온다고 적혀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본초의 도망자의 머리카락을 물레 위에 놓고 돌리면 혼란스러워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한다고 기록돼 있다면서 종이에 도망자의 이름을 적어 대들보 위에 붙여놓는 풍속과 같은 유형이라고 허황됨을 비판했습니다. 내권 치아편은 각종 약재의 사용법을 다루는데 한약재가 주로 언급되지만 오늘날 상상조차 힘든 기상천외한 내용도 다소 다루고 있습니다. 각종 젖 중에서는 사람의 젖, 그 중에서도 나마를 초산한 부인의 젖이 좋다고 했는데 특히 눈에 핏발이 서고 아프며 눈물이 많이 나오는 증세의 특효라고 했습니다. 옛날 장창이란 사람은 이가 없어서 젖먹이는 여자를 10여 명 두고 식사 때마다 배부르게 먹은 덕에 100살이 넘어서까지 살결이 희기를 박속 같았고 정신도 소년보다 나았다고 합니다. 그 나이에 2명의 아들도 낳았다는데 젖 중에서는 사람 젖 다음으로 우유가 좋고 양유와 마유가 그 다음이라고 했습니다. 더 놀랍게도 월경에를 물에 빨아 즙을 마시면 가슴이 답답하고 식은땀이 나는 증세인 음혈을 치료하는데 가장 좋으며 천효의 첫 번째 월경은 사람의 생명을 연장해주는 지극한 보배라고까지 했습니다. 또한 호랑이 2개 골로 베개를 만들어 베고 자면 악마를 물리치고 이를 문 위에 달아두면 귀신을 물리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책은 간행되지 못하고 필사본만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모두 16개 항목에 걸쳐 논하고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거, 주택의 선정과 건축, 삽생 건강, 신혼곡식 목화 기타 특용 작물의 경작법, 시법 채소류와 화초류 담매, 약초류의 재배법, 종수, 과수와 임목의 육성, 양화, 화초 화목 정원수의 가꿈, 양잠, 목양 가축 가금 벌 물고기의 양식, 치산식품 저장 조리 가공법, 구급 150가지 응급처리법, 구황 흉년에 대비하는 비상조치법, 격온, 전염병을 물리치는 법, 벽충법, 해충쥐, 뱀 등을 물리치는 처방, 치아백의 조제 복약 금기 등을 논함, 선택 기륭일과 방향의 선택, 잡방 그림과 글씨 등과 척대 도자기 악기 장검 등을 손질하는 방법 등. 중농적 실학자의 선구자인 홍만선. 홍만선은 현종 7년인 1666년에 진사시에 합격하고 30세의 음보로 벼슬길에 올라 내직으로 사홍원 봉사, 한성부 참군, 의금부도사, 공조의 좌랑 정랑, 이귀, 사홍원 사제감 장학원 사복시 등을 지냈습니다. 외직으로는 연원 찰방, 함흥 대구 등지의 판관, 대흥 합천 고양 배천 단양 등지의 군수, 인천 부평의 부사, 상주 목사 등을 거쳤는데 인망이 높고 문장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벼슬 생활에서는 법을 지키면서 백성을 잘 다스리는 관리인 순량리로 꼽혔는데 당론의 대립이 심했던 시절의 판단을 공정하게 해서 많은 인사들이 그를 찾아 의견을 들었다고 합니다. 연로할 때 지은 산림경제 사건은 대표적인 향촌 경제서로서 사대부의 산림생활의 지침서가 될 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에 관한 한 18세기 이후 새로운 농서 발간의 기여가 컸습니다. 유형원과 동시대의 인물로 주자하게 반기를 들고 실용후생의 학풍을 일으켜 실학발전의 선구적 인물로 평가되며 유중림, 서유구 등 학자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오늘은 실학자 홍만선이 기록한 기상천외한 건강관리법이었습니다.